네, 부동산 전략, 자산관리 전략의 모든 것이 공개됩니다. 부전자전 부동산,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여러분은 인서울 하면은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꿈, 성공, 출세, 뭐 이런 이야기들 할 때 사실은 이 인서울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했고 또 내뱉었던 그런 이야기이지도 않았을까 싶은데요. 서울 집값 오른다는 소식 좀 접할 때마다 또 샘나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충동에 빠지셨던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지금 내가 사야 하는 그런 타이밍인 건가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분명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막상 또 서울에 집을 사려고 하면은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닌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미 오를 대로 올랐는데 상투 잡는 거 아닌 건가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전자전에서는요. 서울 집값 꼭지인 건가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일 수도 있거든요. 오늘 좋은 정보 함께 알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사항들은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1638-3949번 서울입니다. 지역번호 02-1638-3949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친절히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전자전 부동산 시즌3 지금 시작합니다. 네, 부전자전 부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실 역대급 규제로 인해서 대혼란에 빠진 2020년 부동산이다라는 얘기들을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투자 전략으로 이런 규제를 이겨내야 하는 것인가 이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도 좀 많이 계시거든요. 오늘 다양한 이야기들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전해드릴 테니까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함께하시는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바른길 부동산 전략연구소 이채빈 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또 알차게 잘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말 와 이것까지라고 놀랄 정도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부동산 정보들을 전해주고 계시는 그런 전문가이십니다. 이채빈 전문가와 함께 오늘도 좋은 전략들 한번 세워나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궁금증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거든요. 02-1638-3949번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도움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전화보다 문자가 더 편하신 분들은 문자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간단하게 궁금증 남겨주셔도 저희가 계속해서 도움 드릴 테니까 편한 곳에서 풀어가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내용이 좀 서울 집값 꼭지인 건가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좀 속 시원하게 이야기들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숫자로 뒤덮은 통계 노름에 좀 속아왔었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테고요. 그리고 또 뼈 때리는 현실적인 답변을 원했던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이치빈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상담을 통해서 많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이제 실수요자분들은 지금 집을 사도 되느냐, 혹은 서울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내가 지금 꼭지점에 사서 나중에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요것들을 좀 정립을 해서 강의를 좀 준비하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집값을 결정하는 요인이 대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실수요자죠. 실수요자들은 돈이 있으면 당연히 아파트를 사겠죠. 실거주하기 위해서.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실수요자들이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지려면 우리나라 경제가 당연히 좋아야겠죠.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져서 GDP가 상승하면 실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아파트를 사서 가격을 올려준다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두 가지 요인으로 좀 정리를 하면 자본시장
의 요인이 이제 바로 글로벌 시장 동향하고 경제금융 시장의 동향입니다. 글로벌 시장의 동향, 그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GDP가 상승을 하겠죠. 그리고 금융시장, IMF라던가 리먼 브로더스 사태 같은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은 집값은 계속 상승을 하겠죠. 이게 단기적인 상황이냐 아니면 장기적인 상황이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가 자본시장의 요인이라 보시고 뉴스를 보실 때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꼭 보셔야 되는 뉴스 상황이라 보시면 되고요. 공간적인 시장 요인을 좀 볼게요. 정부 정책과 수요 공급,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정부 정책과 수요 공급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거. 그런데 정부 정책, 정말 이유 없이 나오는 정책들이 있을까요?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취등록세를 올리고 보유세를 올리고 또 양도세를 70%까지 올리는 그런 이유들이 바로 이 정부 정책이라 보시면 됩니다. 타이트하게 주택시장을 꽉 조일 때는 반드시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자, 그럼 2011년을 잠깐 좀 생각을 해볼게요. 2011년에 어땠어요? 분양시장에 전혀 규제가 없었죠. 양도세도 10%. 너무나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었죠. 그때는 쌓여있는 물량이 공급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소진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필요가 없었을 때. 자, 그러면 지역의 수요와 공급들 이런 것들로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데 우리나라 서울 수도권 자가 비율 47%, 많이 올라야 48% 정도로 간다고 볼 때 아직까지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공급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2008년부터 계속적인 공급이 밀려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300만 이상의 가구들을 공급해야 안정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좀 자료를 좀 짚어볼게요. 자본시장의 요인 중에서 경제 성장률을 좀 볼게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사실은 제가 코로나 이전에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률 7위를 기록을 합니다. 2030년에 현재는 11위, 13위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7위까지 가면 2배 정도 상승하죠. 2배까지 상승하면 당연히 GDP도 상승하기 때문에 GDP로 인한 집값이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좀 변동이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봤을 때 2% 이상 상승하고 낙관적으로 봤을 때는 3% 가까이 그리고 그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2030년까지. 비관적인 거는 사실 코로나가 해결이 되면은 수치는 낮아지기 때문에 일단 비관적인 거는 좀 제외를 하고요. 그리고 하향 조정에서 낙관적인 걸 좀 보시면은 이제 백신이 나오고 하게 되면은 낙관적인 게 더 수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또 하나 집값 결정 요인들. 지금 내가 집을 한두 개 갖고 있거나 혹은 자녀들에게 집을 하나 서울에 마련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이 집값 결정 요인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구가 0.2% 증가하면 집값은 1% 상승을 하죠. 그리고 이자율 2%가 하락하면 집값은 1%가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소득 1%가 증가하면 집값은 1.1% 상승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2030년대까지는 집값이 계속적으로 상승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조정이 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3기 신도시 그리고 그린벨트와 여러 가지 해제를 하면서 공급을 하겠다고 했던 그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해수는 조정기가 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잠재적인 경제 성장률 다른 나라들하고 잠깐 좀 비교를 좀 해볼게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왔을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2019년 10월에 2.2% 그리고 2000년 1월 4월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왔죠. 그리고 백신이 개발이 되고 내년 상반기가 되면 정상적으로 잠재 경제 성장률은 더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을 좀 볼게요. 1월하고 4월을 볼 때 0.7%, 미국이 2.0이에요. 우리가 미국보다 좀 더 많죠. 그러면 이런 다른 이 나라 외에도 다른 나라를 볼게요. 2000년 1월에 보시면은 우리나라보다는 좋은 데가 없죠.
그리고 2000년 4월 보면은 우리는 마이너스 1.2%인데 다른 나라들은 마이너스 8%, 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는 앞으로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OECD 국가들하고 주택 가격을 비교했을 때 어느까지 왔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평가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보면 잠깐 영어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빠르게 상승을 합니다. 뭐보다? 인컴보다, 수입보다 빠르게 상승합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 있는 컨트리들의 반 이상의 나라들이요. 그러면 봤을 때 OECD 국가들은요, 수입에 비해서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근데 우리나라를 좀 볼까요? 수입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정부 정책의 큰 요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급 대책들도 함께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야 하는 적기입니다. 만약에 실수요자로 고민한다거나 혹은 자녀에게 주택을 사주고 싶은 그런 고민들을 하신다면은 저는 반드시 올해 안에는 이렇게 억누르고 있을 때 인컴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주택 가격들을 억누르고 있을 때 실수요자들이나 자녀에게 반드시 실거주 위주의 아파트나 집을 마련해 주는 게 좋을 거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왜 가격이 오를까 막연히 생각했었던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냥 이제 수요가 많기 때문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분명 계셨을 텐데, 자,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는 가격 상승 요인까지 철저히 분석하고 난 다음에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거나 또는 전략 필요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0263813949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이곳 문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부전자전 부동산 시즌3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한 주간 부동산 시장을 뒤흔든 이슈 그리고 트렌드 살펴보는 이슈 앤 트렌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번 주 이슈는 어떤 건지 화면 통해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주 이슈 바로 이거네요. 서울에 숨겨진 숨은 투자처 아직도 있다? 이겁니다. 자, 과연 서울에 투자처가 아직도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서울에 투자할 수 있는 건지, 자, 궁금하셨던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그와 관련된 정보도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딱 이렇게 세 가지 해시태그 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샵 서울, 샵 숨은 투자처, 샵 있다. 자, 과연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리고 나도 투자할 수는 있는 건지, 자, 그 정보들 저희와 함께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거나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아래 번호 나가고 있죠. 이곳으로 연락 주셔서 좀 더 디테일한 나에게 꼭 맞는 전략까지 세워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0263813949번이고요.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간단하게 문자 주셔서 또 정보들 얻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서울에 있는 숨은 투자처 전략 세울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거 딱 얘기 듣자마자 에이 무슨 투자처가 있어 이거 사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동안 투자 안 하셨던 건 여러분의 잘못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투자에 실패한 것도 여러분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그 이후에 이제 투자를 했는데 실패했으면 그건 이제 이채민 전문가 잘못. 그만큼 저희가 전략적인 네. 부분을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네, 여러분들 좀 이 시간 통해서 자신감도 한번 키워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말 투자는 가능한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뭐 맞는 이야기일까요? 그럼요. 뭐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강의했듯이 네. 서울 지역은 계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빨리 살수록 가장 좋죠. 그래서 숨은 투자 지역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요. 네.
얼마나 우리가 그러면 그 투자처를 잘 공략할 수 있는지도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그리고 또 이제 몰랐던 분들도 있었겠지만 지난 이제 시즌 1, 2 안에서 서울 그리고 이제 수도권 쪽에 투자 지역 몇 군데를 이채민 전문가가 공개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반응이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쵸. 가격 상승이 폭발적으로 좀 일어난 곳들도 있었다고 그쵸. 하잖아요. 네. 어떤 그렇죠. 것들인가요? 일단 저희 사촌 동생이 네. 그 신혼집으로 알아볼 때 네네. 제 저평가된 도남동 도남동 추천해줬고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인데 2억대의 아파트가 과연 있나 막 이런 고민들을 해서 아직 있다. 네. 되게 좋은 데 있다. 그래서 홍제동 예. 추천해줬던 곳 그리고 면목동 7호선 6정거장이면 청담을 갈 수가 있죠. 대단해요. 6정거장이 몇 분 걸리게요? 6정거장이면 한 12분, 15분이면 가죠. 그렇죠. 네. 12분. 지하철 좀 타봤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홍은동. 예. 또 경기 지역 쪽으로는 망포동. 왜냐하면 수원이 이제 삼성전자의 예. 리그가 되죠. 그래서 수원은 투자 지역으로 너무 괜찮죠. 아, 호재거리가 네. 아주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천, 어. 작전동, 예. 부천, 예. 원종동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특히나 이제 더 놀라웠었던 게 그 당시 가격하고 현재 가격하고 변화가 굉장히 큰 거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그 전에 미리 투자하셨던 분들은 기뻐서 연락하고 있고 또 그렇죠. 몰랐던 분들은 아이고 어떻게 나 지금이라도 투자할 수 있는 거냐 하면서 또 연락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어느 정도의 가격 변동이 있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가격 차이가 크게 변동됐을까요? 네. 일단 제가 그 숨은 투자 지역 찾을 때 예. 항상 얘기했던 게 있죠. 지도를 펴놓고 그 입지를 먼저 확인해라. 네. 근데 성북구 같은 경우는요. 차를 타고 가든 지하철을 타고 가든 사실은 종로나 명동 진입하기 되게 좋아요. 네. 그 지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북의 중심이죠. 네네. 위아래로 다 갈 수가 있죠. 그럼 위아래로 개발이 되면은 어디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중심지에 가장 좋은 입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갔을 때 상당히 가까웠어요. 네. 게다가 동부간선도로 타고서는 강남 가는데도 2, 30분이면 충분했고요. 막히지만 않으면. 그래서 이렇게 입지를 확인했는데 여기에 정릉 근처에 있는 아파트예요. 이거는 제 사촌 동생이 이제 결혼을 해서 신혼집을 알아볼 때 제가 찍어준 곳이거든요. 근데 4억대 후반에 매수를 했어요. 근데 제가 매수를 할 때 반드시 실거주 위주로 너가 마트랑 학교라 애를 데리고 어딜 동선을 다닐 때 한번 점검을 하고 아파트를 해라라고 해서 몇 개의 아파트를 추천을 해주고 구조나 설계나 위치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해라라고 했거든요. 네네. 근데 단기간에 되게 많이 상승했어요. 지금 현재 부동산을 알아보면 아마 7억대 후반 정도를 이제 와. 실거래로 예, 지금은 예.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입지가 되게 좋아요. 역에서도 가깝고 네. 주변이 초중고가 많이 모여 있어요. 학군까지도. 그렇죠. 근데 예, 예. 여기 포인트. 어떤 거예요? 해화동하고 되게 가까워요. 정말요? 근데 해화동이 문화거리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모든 인프라가 다 있죠. 네. 근데 더 좋은 거. 서울대 병원이 가까워요. 병원까지.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애들을 키우고 오랫동안 살 거다라고 네. 했을 때 음. 병원 가까운 데는 나중에 2030년 이후에는 음. 병원 가까운 아파트는 가격이 많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음. 왜냐하면 초고령화 시대가 왔을 때는 반드시 이제 병원 근처에 살고 싶어 하는 욕망이 크죠. 네네. 가까이 가야 되니까, 자주 가야 되니까. 근데 음. 지금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거든요. 네. 그 병원 가까운 데를 살고 싶어 하세요. 자주 왔다 갔다 하셔야 되니까. 편하시니까. 그렇죠. 근데 이 현상이 앞으로 2030년 이후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입지가 되게 좋았고 주변에 제가 인프라도 체크했을 때 되게 좋아요. 지금도 여전히 만족하고 계속 살고 있는데 얘는 적정 아파트 가격 얼마까지 상승할까요? 저는 사실 지금보다 네. 2배까지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해요. 2배 더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7억대 후반이니까 15억 와우. 그때 한번 15억까지 오르면 전화 한번 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15억까지 오르는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네. 같긴 합니다. 근데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입지적인 장점이 워낙에 많았었잖아요. 교통적인 부분도 그렇긴 하지만 학군도 빼놓을 수 없고 또 병원도 주변에 있고 또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빼놓지 않다 보니까 삶의 질이 달라질 수 그렇죠. 있어서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찾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격 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곳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곳인데 이렇게 가격 상승이 있었다라는 거 좀 짚어드리고요. 그 다음 곳도 어디였었는지 좀 볼까요? 제가 홍제동 되게 좋아했죠. 맞아요. 홍제동 이야기 한 100번은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 프로그램 많이 보셨던 분들 제가 투자처 막 얘기한 거 다 네, 기억하고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홍제동이 딱 그 홍제동이 사실 무학재역하고 그 다음에 음. 경복궁역이에요. 예. 두 정거장의 종로의 중심을 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신기하게 2억대의 아파트들이 있었어요. 2억대가 진짜 2억대, 존재한 거였어요? 3억대. 와, 네. 예, 예. 그래서 야 서울에 2억대, 3억대 아파트가 있어? 이러면서 추천을 해줬고 여기가 또 재밌는 게 재개발도 진행을 되고 있고 네. 지역 균형 발전 촉진지구예요. 아. 주변 지역에 비해서 낙후되고 개발이 안 돼서 음.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인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 여력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 곳. 음. 근데 실제적으로 뭐 차를 갖고 돌아다녀 보고 지하철 타보면 홍제동이 살기에 되게 좋아요. 입지 되게 좋아요. 너무 좋은 곳이었고 네. 여기가 이제 3억대 후반, 4억대 초반이었던 게 지금 현재는 5억 8천 이상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새 아파트는 거의 11억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괜찮아요. 이렇게 네. 해서 요 성공 사례 있고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네. 요거 두 번째는 저희 엄마가 여기 살고 싶다고 찍으셨어요. 어딘가요? 망포역에서 멀어요. 어. 버스 타고 한 5분 들어가야 되고 네. 별로 좋진 않아요. 교통적인 부분에서는 그닥 매력 네. 없죠. 근데 엄마가 살고 싶다 해서 매수를 하려고 이 주변을 분석을 했는데 실수요자가 너무 많아요. 왜요? 왜 그런 거죠? 여기는? 그 영통이랑 예. 그 수원의 중심가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같이 실수요자들이 살 수는 없고 음. 전세를 점점 올려서 밀려와서 여기 왔는데 결국은 사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아. 근데 제가 여기 실투가 그러니까 만약에 전세를 끼고 샀다면 실투가 1,500밖에 안 들었어요. 와, 굉장히 수익 투자인데요. 네. 예. 매수할 때는 2억 5천에 샀고 지금 현재는 3억 7천 이상까지 부르고 있어요. 와. 그래서 주변에 또 공급도 많아요. 예. 앞으로 밀려 들어오는 공급 자체가 음. 여기 주변이 이제 1,000이 넘으니까 몇천 예. 세대가 들어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죠. 근데 또 하나가 구조가 좋아요. 그래서 항상 아파트를 어디에 투자하고 싶다 아니면 자녀들 명의로 사고 싶다 할 때는 실거주 위주로 내가 여기에 살았을 때 이 구조 괜찮나? 걸어서 마트 갔을 때 학원 갔을 때 길 유형 뭐 이런 거 다 보시면은 어차피 주택은 실거주 위주로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걸 또 포인트 보셔야 돼요. 네. 마지막으로 좀 볼까요? 네네. 제가 면목동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계속 얘기했었죠. 맞아요. 예, 6정거장에 청담을 갈 수 있다. 예. 그게 15분이다. 예. 근데 너무 가까운데 싼 거예요. 여기 되게 싸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용마산역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로 가면은 하나 XX 아파트가 있어요. 예. 걔가 3억 초중반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5억, 6억, 7억까지 상승을 했죠. 와.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첫 매수는 3억 후반 정도, 4억 네. 초반이었는데 지금 6억 이상 상승을 했죠. 거의 2배 근데- 이상이네요. 네,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저평가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네. 예. 네, 그리고 여기 용마산역에 사가정역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아이파크 가격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12억이 넘었죠? 엄청 많이 올랐어요. 우와. 새 아파트가. 우와. 그러면 이 주변에 하향이 되어 있는 아파트 가격은 이 높게 상승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니까. 그렇죠. 예. 물론 그것만큼 올라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상승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입지를 봤을 때 살기 너무 좋아요. 오. 재래시장도 있고 이 7호선만 타고 가면 뭐 중심가로 가는데 강남까지 가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지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저 배 아파서 더 이상 못 들을 것 같아요. 네, 그때 하지 않았던 게 후회될 정도로 그래요. 가격 상승이 크게 이루어졌었던 거 이제는 확인을 좀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거는 과거고 미래도 한번 이제는 또 설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상승 여력이 또 남아있는 숨은 투자처 과연 있나요? 이제 좀 그쵸. 공개해 볼까요? 네, 아직도 있죠. 강남을 중심으로 네. 지도를 펴서 예. 여기서 가깝게 있는 곳들은 예. 숨은 투자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가깝게 있는 지역이 저소득층들이 몰려 살고 있어서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곳, 거주로는 꺼려지는 곳, 이런 게 사실은 숨은 투자 지역인 건 맞아요. 예. 그랬을 때 첫 번째 면목동 한 번 더 짚을 수밖에 없어요. 상봉동 이런 데가 좀 숨은 투자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삼전동. 혹시 삼전동 가보신 적 있어요? 삼정동. 아니, 삼정동 자주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삼전동의 지도 펴서 보면요, 위치가 잠실하고 삼성이 중심에 있어요. 딱 중심이에요? 딱 중간에. 오. 그러니까 잠실하고 삼성하고 여기랑 같이 껴서 중간에 있는데 피디님이 차 막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차 막히죠. 예. 그게 왜 막히겠어요? 아, 차 그래서 막히는- 많이 다니니까? 음. 아. 근데 교통이 좋아지면은 여기가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크게 꽂는 게 하나 있어요. 예, 예. 롯데월드타워 지금 120층까지 올라갔죠. 맞아요. 네. 그리고 현대 GBC 105층. 예, 예. 그러면 요게 두 개 합쳐서 이 주변의 인구 유발은 120만은 훨씬 넘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주택 공급을 당연히 해야 되고, 교통도 당연히 해야 되고, 도로도 정비해야 되고. 그런데 유일하게 이 석촌 고분동하고 네. 고분역에 있는 주변 삼전동은 아파트가 없어요. 오. 근데 여기가 노후주택도 많아요. 근데 네. 전세 가격이 되게 잘 상승하고 있어요. 예. 임대료도 잘 상승하고 있어요. 오. 근데 GBC가 들어오면은 이제 임대료도 상승할 거고 전세가가 또 상승하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는 빌라 가격은 거기에 따라서 상승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숨은 투자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고, 네. 또 하나 방학동. 방학동. 방학동이 여기에 되게 신기하게 준주거랑 상업지가 굉장히 낮아요. 오. 별로 없어요. 예, 예, 예. 별로 없고 주변이 이제 주거 지역만 있는데, 네. 이 주변으로 개발 호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방학동도 위치적으로는 되게 좋아요. 예. 뭐 아레나 콘서트홀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 네. 앞으로 여기에 개발 호재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방학동도 입지적으로 좋은 곳이다라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지금 소개해 주신 곳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발 호재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이로 인한 뭐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또는 이제 주택이 새롭게 들어서면서 가격 상승까지 또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요 정도만 들었었을 때는 구미가 그렇게까지 당기지는 않아요. 네, 뭔가 더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뭐 다른 지역에서도 쉽게 그런 호재를 좀 찾아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하나씩 좀 따져보면서 분석을 좀 해주시는 거 어떨까요? 네, 그러면 예. 이제 요건 면목동, 삼전동이 지나가고, 예, 예. 또 숨은 투자 지역들을 중에서 꼽은 이유를 좀 하나 할게요. 저는 구로동, 대림동도 사실 유심히 보면 좋은 지역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료를 잠깐 화면을 보시면은 이 곳은 이제 국가 산업단지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국가 산업단지라고 하면 국가에서 이제 관리하는 산업단지들이기 때문에 육성이라던가 여기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기여들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벤처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고, 네. 산업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에다 더해서 쥐벨리가 또 들어오죠. 다음 화면을 보시면 쥐벨리라고 해서 이제 청년 벤처 사업에 이제 기여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화면 바뀌었네요. 이제 숨은 투자 지역으로 여기 보시면은 이 쥐벨리가 형성이 되면서 이 벤처 30대, 40대들의 벤처들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네. 사실 여기 주변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있는 국가 산업단지예요. 서울에서 유일하게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죠. 다른 데는 이제 다 지방이나 밑에 경기권으로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여기 주변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 화면 보시면 네.
이 서부간선도로 지화와 지금 엄청 계속 공사를 하고 있죠. 근데 네. 여기는 막히는 구간들을 모두 다 지화화를 하고 그 위에는 녹지 공간들을 만들어요. 그럼 여기 삶은 사람들은 역세권에 산업단지도 있는 데다가 녹지 공간도 있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커지면 당연히 집값 상승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뭘까요? 대림동이랑 네. 구로동은 사실 조선족들이 많이 살아요. 아. 다민족 국가들이 모여 사는 곳. 예. 그래서 저기 사실 대림동에 이제 재개발 지역들을 좀 검토해 보려고 갔었는데 네. 대림동에 특이한 문화들이 생겼어요. 뭔지 아세요? 그 조선족들이나 이제 베트남 다민족 국가들이 모여 살면서 1층에다가 그 노점상처럼 네. 이분이 만두를 되게 잘 만들어요. 오. 그래서 거기서 조그맣게 팔고 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거기가 완전히 먹거리 거리로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게 형성돼 버렸어요. 예. 제가 한 여러 번 방문을 했었거든요. 네네. 맛집들이 막 생겨나면서 다민족 국가들의 그 문화가 생겨났어요. 이런 것들이 또 눈에 띄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구로동과 대림동은 요즘에 이제 그 다민족 국가 분들이 실거주 위주로 집을 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상승하더라고요. 가격 상승의 네. 요인이 또 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쵸.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근데 지금 얘기해 주셨던 것들이 사실 좀 범위가 좀 넓긴 하거든요. 지금 이곳들 중에서 좀 더 그럼 디테일하게 소위 말하는 돈 냄새 날 수 있는 곳 그런 걸 좀 찝어보자고 하면 또 어디가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콕 집기는 사실 네. 되게 민감하잖아요. 예민하죠. 예, 네. 예, 그렇긴 하죠. 예. 그래서 돈까지만 할게요. 그럼 돈까지. 여기에서만 콕 집는 걸로. 우리 방송에서만 네. 찍는 걸로. 다른 데 가서는 아니고 네. 여기에서만 콕 집어주고 우리 시청자들한테만 알려주는 걸로 해요. 돈까지만. 괜찮죠, 여러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좋습니다. 3, 4, 5천 요 정도 갖고 있는 분들은 네. 사실 문정동도 괜찮아요. 문정동도 이제 앞으로 그 잠실의 개발에 호재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도 사실 괜찮은데 여기가 신기하게 여기도 초중고가 되게 많이 몰려 있으면서 실수요자들이 많다 보니까 네. 빌라의 전세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역도 괜찮고 1억대 정도에서 아파트를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강서의 이제 염창동, 염창동. 화곡동, 방화동 이쪽 주변으로 보시면요 8천만 원 1억대에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 좀 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3, 4천대 투자처는 이제 문정동, 방금 말씀해 삼전동, 주셨고. 그렇죠. 용마산 그리고 속천 고분 쪽 여긴 또 임대료도 되게 잘 나오는 곳. 그래요. 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수요들이 몰리는 곳이에요. 예. 석촌호수도 가깝거든요. 가까우니까. 한강도 이용하고 네. 이런 거 있고 2억대 투자처로는요. 그 무학제역 근처 예. 신당동 일대. 예. 신당동은 재개발하기에 너무 괜찮아요. 오. 근데 신당동이 노후주택 그 지수를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 예. 민원이 발생해서 개발이 잘 안 되는 곳이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주거 정비 지수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서 한번 유심히 보시면은 좋은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지금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실수요자분들을 위한 20투자처 정보들 하나씩 좀 전해드렸고요. 단계로 지금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로 함께 좀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소액 투자부터 2억 원대 투자처까지 좀 알려드렸으니까 상세하게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안에서 사실은 이제 다 내 투자처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욕심이 또 과하면 안 되니까 나에게 꼭 맞는 투자처 뭐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요즘에는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많기 때문에 어떤 데가 갑자기 급격하게 상승해요. 근데 여기 왜 안 오르지? 올라야 되는 데는 늦게 상승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투자자가 몰리는 곳에 가시면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내가 꼭지로 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실수요자가 많은 곳. 실수요자들이 많아서 올라야 되는데 왜 안 오르지? 하고 하는 데가 차라리 오히려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반드시 임장을 하시고 그리고 전세가랑 매매가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곳들. 주변에 공급이 많으면 절대 안 돼요. 공급이 많으면 당연히 주택 가격이 하락하던가 혹은
꼭지점에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점 유의해서 투자에 접근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알아두면 더욱더 좋겠죠. 이곳만큼은 절대 투자하지 말아라 하는 주의해야 하는 그런 사항까지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현장 임장은요 필수예요. 저 반드시 왜 어른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한테 역마살 꼈다고. 아, 그렇죠. 맞아요. 그런 얘기 많이 역마살 했죠. 끼면 부동산이 좋아요. 그래요. 많이 돌아다니니까 정보가 많겠죠. 임장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거. 그래서 임장 활동 필수이고요. 네. 주변에 공급할 수 있는 그 땅이 많다. 네. 혹은 공급량이 많아지는 곳이다라고 하는 곳은 좀 피해 주세요. 그래서 빽빽하게 건물과 빌라들이 계속 막 지었다, 부셨다, 막 이러는 것들, 이런 데가 사실은 되게 좋은 알짜 투자처예요. 네. 그래서 이런 데를 좀 보시면 좋고. 부지가 많은 곳은 반드시 가격 하락합니다. 부지 없는 곳을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올바르게 부동산 투자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좀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전문가와 함께 디테일하게 상담하고 난 이후에 접근하는 것만큼 또 안정적인 투자가 또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그 투자 정보 궁금하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또 이채빈 전문가가 준비하고 있는 이 세미나 참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대1로 상담이 이루어진다네요. 어떻게 지금 진행될까요? 네, 코로나 때문에 뭐 많이들 모여서 할 수는 없고요. 1대1 혹은 2대1로 좀 진행을 할게요. 4주 동안 진행하니까 서울의 투자처 궁금하신 분들은 상담 주시면은 좀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채빈 전문가와 함께 대면으로 상담 나누면서 전략 필요하시는 분들은 꼭 예약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02-1638-3949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이곳으로 연락 주시면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숨은 투자처들 어떻게 전략 세우면 되는지 나에게 꼭 맞는 투자처는 어디인 건지 좀 더 디테일하게 정보들 알려드리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약 필수니까 꼭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저희 이슈 지금 이제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숨겨진 투자처 아직도 있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서울의 저평가된 지역들, 그 교통, 개발, 호재, 인프라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은 좀 주목을 해보시고요. 특히 이제 재개발 해제 지역들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지, 수요, 인프라, 개발 네 박자가 맞으면 반드시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임장과 현장 방문은 무조건 답입니다. 또 반드시 또 요거는 지켜주셔야지 이제 가격이 오르는 아파트를 살 수가 있겠죠. 네, 우리가 이제 발품 팔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임장 활동, 부동산에 있어서 투자에서는 늘 필수 요인이니까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지금은 이미 꼭지점으로 오를 대로 오른 서울의 아파트 값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숨은 투자처는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 이렇게 전해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거나 전략 필요하시면 계속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1638-3949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문자 열어두고 있으니까 편하게 다양한 곳에서 궁금증 풀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부전자전 부동산 잠시 후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부동산 고민들 풀어드리는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부전자전 부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부동산 좀 더 성공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고민들까지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고민 풀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1638-3949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이채빈 전문가를 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바로 이채빈 전문가, 특히 부동산 투자, 이채빈 전문가를 언니한테 물어봐라고 물어보는 시간이거든요. 부동산 고민들 풀어가는 시간 지금부터 가져보도록 할게요. 많은 문자가 도착했거든요. 문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지금 사연이 와 있네요. 서울에 실거주 아파트 하나 갖는 게 꿈입니다. 하지만 전세금을 제외하고 소액으로 투자해야 하는데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투자할 곳이 있을까요? 향후 재개발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면 좋을 것 같은데 언니 추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네요. 자, 추천해 줄 수 있는 곳들 있을까요? 네. 네, 당연히 있죠. 이 3, 4천 가지고 투자할 곳 없다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임장을 하시면 반드시 보입니다. 그래서 3, 4천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문정동인데요. 문정동 제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얘기했었죠. 문정동은 지금 현재 재개발이 한창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2주가 이제 다 진행이 됐고 곧 있으면 펜스를 쳐서 이제 철거가 들어가는 곳인데 바로 그 옆 동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노후주택 수가 맞아서 들어가면 재개발이 가능하기도 한데요. 또 하나 장점이 있어요.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문정역까지 뭐 도보로 거의 한 7분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버스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잠실까지 진입하고 지하철 가는 데는 그 교통편에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시면은 초, 중, 고등학교 다 위에 많이들 옆에 위치되어 있고요. 예술고등학교도 같이 있고 그리고 마트라던가 이런 인프라, 생활 인프라적인 것은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럼 얘가 재개발이 가능한가 좀 볼 때 얘가 아파트가 1991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29년 차죠. 곧 있으면 재건축을 해야 되는 아파트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용적률이 상당히 높은데 한 동짜리 아파트 과연 재건축 될까요? 안 맞겠죠. 대지지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끼고 있는 요 주변을 같이 개발을 해야지만 사업성도 나오고 또 분담금도 적게 들고 또 요 주변들이 같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의 빌라가 상당히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3, 4천을 투자해서 내가 1, 2년 안에 2배, 3배를 생각하는 거는 좀 어렵겠죠. 요즘 같을 땐.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장기 투자라고 보셨을 때 7년 정도를 좀 보시면은 가격을 상승하고 또 중간에 나올 수 있는 턴의 기간도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지는 이제 됐죠. 그러면 주변의 개발 같은 걸 좀 볼까요? 일단 먼저 입지 중에서 문정동이 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일까요? 인구수를 한번 볼게요. 강남구 면적에 비해서 인구가 573이죠. 그런데 송파구 보세요. 면적 대비해서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가구 수도 강남에 비했을 때 상당히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따졌을 때 문정동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맞고요. 개발 같은 경우에 볼게요. 개발이 제일 제가 먼저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GBC 건립입니다. 이 GBC 건립으로 인해서 120만의 인구 유발을 가져올 수가 있고 게다가 이게 105층 그리고 오피스랑 오피스텔에다가 호텔에다가 컨벤션 센터까지 많이들 들어오기 때문에 이 인구 유발이 굉장히 크게 가져올 수 있는 개발 호재다. 그런데 이게 2020년 5월 20일 날 착공계가 떨어졌죠. 그래서 착공이 곧 있으면 들어가고 이제 3년 후에 이제 입주가 진행되게 되면은 반드시 문정동에는 가격 상승의 호재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충분히 소액 투자처이기도 하지만은 가장 좋은 거 개발 호재까지 굵직한 호재들까지 있다 보니까는 나중에 시세 차익도 크게 누려보실 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조금 몇 군데 짚어드렸고요. 디테일한 정보 더 원하시거나 전략 필요하면 또 한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1638-3949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열어두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자도 저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함께 하시죠. 네, 이렇게 연락이 왔네요. 장이 11구역을 투자해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공재개발을 추진한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그럼 투자처로서 괜찮은 곳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가요? 투자해도 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자, 우리 채민 언니, 여기 괜찮을까요? 네, 장이동은 사실 서울 주택을 면적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후주택 수가 가장 많은 2위 지역이죠. 그래서 장이 11구역은 상당히 좀 공부를 해봤는데 좋은 지역입니다. 돌고 지역에서는 초역세권이에요.
그런데 초역세권인데 얘 4구역이 이제 철거가 되어서 이제 털을 닦아 놓은 상태인데 얘가 6억 5천의 프리미엄이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죠. 그러면 7구역 여기보다 훨씬 더 입지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25평 기준에 11억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진행이 된다면은 당연히 4구역과 비슷한 프리미엄 그리고 7구역보다는 좀 더 높은 가격들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좀 더 자세하게 정보를 좀 보시면은요. 요렇게가 원래는 재개발 구역이었어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 재래시장이 있고 여기 상권이 너무 좋다 보니까 미동이자들이 많아지면서 여기가 해제가 됐죠. 그런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 보시면은 요게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철거가 들어가서 지금 현대 힐스테이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요 해제된 지역에 5개의 구역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묶어서 진행하게 되면은 재개발보다 빠른 입주를 하게 되면서 단계도 간소화했기 때문에 빠르게 아파트 실거주 위주를 생각하신다면 여기 진입하시는 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물론 프리미엄도 상당히 크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하나 추진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개발이 빠르게 되느냐 안 되느냐도 결정이 되고 또 하나는 주변에 이렇게 성공 사례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기가 성공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또 결정을 하게 되죠. 장이동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들이 주변에 곳곳에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 도우면서 연합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공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 거를 좀 보면은 여기에 이제 노후도가 상당히 좋은 편인데 여기는 이제 조합 설립이 이미 준비가 다 끝난 상태. 동의서가의 나머지는 64% 이상이 걷어졌기 때문에 이제 6%에서 5%만 걷어지면 나머지가 이제 합동적으로 시공사는 하나로 설계사도 하나로 해서 재개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구역들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를 좀 자세하게 보면 요 집들 보이시죠? 조그만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노후주택이고 더 이상 새로 지을 수 없는 맹지가 되고 있는 주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는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 그럼 개발 호재를 좀 볼까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역세권 개발이죠. 광운대에 이제 GTX 신호선이 들어오면서 역세권 개발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 역세권 개발들로 인해서 당연히 산업, 상업, 주거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인구 유발을 가져오니까 주택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다음 거를 보시면 이제 GTX 노선이 이제 청량리에서 삼성역 두 정거장에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되게 좋은 지역인데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입지도 입지이지만 호재거리 또한 풍부하기 때문에 투자에도 충분히 무난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장이 11구역을 좀 알려드렸는데 사실 이곳이 이제 공공재개발인 거잖아요. 사실 지난 시간에 공공재개발과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살짝 좀 다뤄드렸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문의도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좀 추가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이채빈 우리 언니 꼭 장이 11구역이 아니더라도 공공재개발 투자와 관련해서 좀 지금 투자해도 괜찮은 건지 이런 궁금증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떠신가요? 그런 상담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근데 공공재개발에서 지금 현재 구축 빌라를 사면은요, 주변이 신축은 갭 자체가 뭐 1억에서 1억 5천이면 충분한데 구축 같은 경우에는 3, 4억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빌라가 3억 9천, 3억 8천. 근데 얘네는 구축은 8천에 전세가 맞춰져요. 갭 자체가 굉장히 높죠. 그런데 신축을 소액으로 가자니 이게 과연 분양권이 나올까라고 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것도 검토를 해보고 국토부에 질의응답을 해봤을 때 9월 21일이 공공재개발의 공모일이었어요. 이 공모일에 건축 허가가 떨어진 신축 빌라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1월이 입법 예고입니다. 1월이 입법 예고인데 여기랑 그리고 3월에 또 발표가 나죠. 확정 발표. 여기 안에
등기랑 뭐 건축 허가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진다면은 신축도 당연히 분양권이 나오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공재개발, 재개발이다 보니까는 좀 더 디테일하게 정보가 필요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채빈 언니와 함께 이와 관련된 부분들 계속해서 풀어 나가실 수가 있으니까 궁금증도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들 위해서 궁금증 푸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앞서서도 1대1 대면 상담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죠. 예약 필요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화, 문자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무료거든요. 02-1638-3949번, 또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